예, 4.5 섹션에 두 개의 확률 변수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은 두 확률 변수의 조인트 PDF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PDF는 그 조인트 CDF를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되겠습니다. 편미분의 뭐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편미분 해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두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PDF라고 합니다. 조인트 PDF의 성질을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조인트 CDF랑 다르게 조인트 CDF는 뭐였죠? 조인트 CDF는 확률이었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항상 뭐예요? 0부터 1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인트 PDF는 확률이 아니죠. 그거는 적분해와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0 이상인 것만 보장이 되고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그리고 보시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조인트 PDF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다. 그 다음에 조인트 PDF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마지널 PDF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마지널 PDF, 이걸 조인트 PDF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PDF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x에 대한 디펜던시가 사라지죠. 그래서 y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랜덤 베리어블 y의 마지널 PD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게. 주로 이제 뭐 이거는 당연히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모두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인트 CDF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누적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그것을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조인트 PM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확률입니다. 그래서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그리고 y가 어떤 특정한 j라는 값을 가질 확률 그것을 우리가 조인트 PMF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PMF의 성질을 보면 PMF도 CDF랑 마찬가지로 확률입니다.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모두 썸하게 되면 확률이니까 이제 썸하게 되면 1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널 PMF죠. 그러니까 마지널 PMF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 조인트 PMF를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썸하게 되면 나머지 변수에 대한 디펜던시만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x, y가 있는데 그러니까 i, j가 있는데 i에 대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디펜던시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인트를 알고 있으면 마지널은 그냥 나와요. 근데 마지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조인트가 나오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인트는 두 개에 대해서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 수식을 한번 보면은 3번 수식 같은 경우에 뭐예요? 3, 4번 수식이 나타내는 게 조인트 PMF를 알고 있으면 마지널 PMF는 다른 변수에 대해서 썸하면은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죠. 조건부 확률 함수. 그래서 컨디셔널 PDF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노테이션 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y가 이미 벌어졌을 때 x의 PDF를 우리가 컨디셔널 PDF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조건부 PMF도 비슷하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y가 j일 때 그때 x가 y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먼저 y가 j일 확률을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위에다가 까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수식이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을 배울 때 처음에 이제 배운 게 이거였죠. 이거는 뭐였냐면 PB에 P에 AB 이렇게 됐었죠. 이걸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A라는 사건이 지금 X 이꼴 I라는 사건이고요. B라는 사건이 지금 Y 이꼴 J라는 사건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A 대신에 X 이꼴 I, 그 다음에 B 대신에 Y 이꼴 J를 대입하면 그대로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example 한번 보면 조인트 PDF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u라는 함수는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0에서 이렇게 스텝 사이즈 1로 이렇게 튀는 거.
자, 그때 마지노럴 PDF를 구하시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인트 PDF를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 마지노럴 PDF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f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y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마지노럴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조인트 PDF를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노럴 PDF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구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유닛 스텝 펑션이 있으니까 구간 자체가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음수인 구간, y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0부터 무한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앞에 튀어나간 거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y에 대한 적분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y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서 지금 요거는 y가 있어서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데 여기 x하고 u of x는 어떻게 돼요? 이건 x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y에 대한 적분인데 x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y에 대한 적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죠, 상수. 그죠? 상수는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갈 수 있죠. 상수니까. y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여기 이 텀하고 이 텀은 사실은 상수죠. 네, 변하지 않는 거니까 바깥에 빼도 되고 들어와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y가 살아있는 것만 이렇게 남겨둬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조건부 PDF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조건부 PDF는 이 부분에 마지노럴 PDF가 되니까 마지노럴 PDF는 조인트 PDF가 되죠. 그러니까 조인트 PDF는 원래 주어진 거고 우리가 마지노럴 PDF는 이미 A번에서 구했죠. 그래서 대입하면은 바로 우리가 조건부 PDF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조건부 PMF를 구해보는 예제인데요. 조인트 PMF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111 확률이 0.2, 그다음에 211 확률이 0.3, 221 확률이 0.5. 그래서 전부 다 이 조인트 PMF를 썸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된다라는 거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게 1이 안 되면은 사실은 문제 잘못 낸 거죠. 마지노럴 PMF를 한번 구해 보면은 x가 x1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마지노럴 PM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x가 1 또는 2죠. 그러니까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죠. x가 2일 확률을 구해보면 x가 1인 게 지금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구했고요. x가 2일 확률은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어차피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배반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는 y가 2라고 그랬고 하나는 y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못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못 일어나는 사건은 합치면 되죠. 그래서 합치면은 가볍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1 또는 2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럴 PMF를 구할 수 있고 다른 예제를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y도 1하고 2밖에 가능한 게 없죠. 가능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확률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근데 C번 문제는 그 조인트 PMF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계속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P 뭐 A 기분 B는 P B분의 P의 AB 요거 그냥 계속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금방금방 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도 그냥 이 식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A, 뭐 뒤에 있는 거를 여기 조건으로, 그러니까 given y equal to 뭐 요거를 B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대입하면 바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그러니까 컨디셔널 PMF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평균과 분산인데요. 그러니까 average하고 variance가 되겠죠. 근데 평균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사실 average라고 얘기도 하고 expec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mea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적당히 취향대로 쓰시면 되고 분산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variance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 x의 평균을 보면 근데 이제 m으로 쓸 때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mean에서 온 것 같고요. 여기서 2라고 쓴 거는 이제
expectation을 취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average라는 말도 쓰고 expectation, 그 다음에 mean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m이라고 쓸 때 여기 mean이고요. 여기 e라고 쓸 때 그러니까 e of x라고 읽긴 읽는데 사실은 expectation of x라고 많이 읽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PDF를 가지고 디스크립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PDF가 주어졌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그냥 X에다가 PDF 곱해서 적분해 주면 우리가 그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의 경우는 대부분 뭘 쓴다 그랬어요?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PMF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PMF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 PMF죠. 이게 바로 discrete random variable x의 PMF가 되는데요. 이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썸하게 되는 거죠. 잘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정적분이죠, 정적분. 예, 그래서 정적분을 이제 보통 정적분은 뭐 구간이 있는 거, 부정적분은 뭐 구간이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을 구별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정적분이라는 거는 정적분의 정의를 아시면 정적분의 정의는 그 리미트 시그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작게 쪼개서 이렇게 더하자 이런 개념인데. 작게 쪼개서 더하는데 이제 작게 쪼개는 건 뭐 어차피 작게 쪼개는 거니까 리미트 붙인 거니까 그거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하면 이게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이게 i라고 여기 인덱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i가 계속 변하죠. i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하나하나씩. 예. 근데 여기서는 변하는 그 인덱스를 어디다 쓰냐면은 적분에서는 이 뒤에다 써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가 변하는지를 보려면 이 맨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썸 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 녀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런데 적분일 때는 누가 변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여기 뒤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dx라는 게 합쳐져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확률이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이 아닌데 dx를 곱하는 순간 이건 확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확률이 되냐면 p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이 리틀 x 그 다음에 여기 리틀 x 더하기 dx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정확히 그 확률 밀도 함수 곱하기 dx가 정확히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dx를 곱하면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아닌데 구간을 곱하는 순간 바로 확률을 바뀌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완전히 똑같죠. 수식이. 그렇죠? 보시면은 리미트 시그마인데 리미트 그냥 제끼고 시그마만 보면 여기도 시그마 있죠. 그렇죠? 여기 i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는 x가 변하고 있고요. 여기 i 있는데 i를 대체하는 게 누구예요? 여기 x죠. 그죠? 사실은 여기 x 대신에 i 써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i 대신에 여기 x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률 나와야 되죠. 확률 나와야 되는데 어디 확률이 있습니까? 예, 여기 fx의 dx 이게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완전히 식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뭐 n번째 모멘트. 그러니까 이건 뭐 discrete random variable에도 당연히 모멘트라는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모멘트는 뭐냐면 x의 n승의 평균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nth 모멘트. 그러니까 평균은 뭡니까? first 모멘트가 되겠죠. 자, 뭐 이산 확률 변수면은 당연히 뭐 비슷하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베리언스가 뭐냐? 베리언스는 우리가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죠. 베리언스는 이렇게 써도 되고 시그마 스퀘어라고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뭐냐면 x-m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영어로 devi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deviation이 뭐냐면 편차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래서 분산이 뭐냐 그러면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편차가 뭐냐 또 이렇게 나오는데 편차는 뭐예요? 평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값이 평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비에이션 스퀘어의 평균, 그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개를 쭉 해보면, 안에서 이렇게 전개를 쭉 해보면 여기서 지금 m은 뭐예요? 이미 평균으로 구했죠. 이건 상수예요. 이거는 평균을 취하더라도 이미 상수기 때문에 이건 평균 취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튀어나와 버리죠.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m은 상수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개를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